안녕하세요. 산후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의 반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10월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토요일 오후 강상그룹 회장 강태주는 손주 민수의 7번째 생일을 앞두고 아들 부부의 집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평소 예고 없는 방문을 싫어하는 며느리 윤정아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손주의 깜짝 반응을 보고 싶어서 기습적으로 찾아갔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것은 아들 강민호가 아닌 가정부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주는 처음 보는 얼굴에 살짝 의아함을 느꼈지만 아들 부부가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정아는 어디 있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회사에, 사모님은 미용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가정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태주는 늘 보던 것과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가죽 소파, 유명 작가의 그림들, 그리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전시장 같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죠?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저녁 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정부는 태준을 거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를 보던 태주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정부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마치 눈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그럼 커피로 부탁합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가정부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던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커피를 가져온 가정부는 컵을 놓으며 실수로 태준의 손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당황하며 냅킨으로 태준의 손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가정부는 계속해서 떨고 있었어요.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정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버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정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민수 생일 선물을 미리 전해주려고 왔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셨어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아는 살짝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가정부가 다시 나타나 사모님,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는데 제가 실수로 쏟아서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실수야? 맨날 실수만 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주는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주의 제잘거림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지만 가끔씩 조용해지며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아주머니는 왜 맨날 우는 것 같아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운다고? 태준이 반문했어요. 응, 가끔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소리 없이 울어요. 그리고 엄마가 화내면 더 많이 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태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준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때문에 아버님 앞에서 창피당했잖아.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가져다 주면서 뭐 하는 거야?
정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아가 가정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고 가정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내쫓을 거야. 알겠어? 정아가 소리쳤습니다. 정아야. 태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아는 깜짝 놀라며 가정부를 놓았습니다. 아, 아버님. 정아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태준은 재빨리 가정부에게 다가가 그녀를 정아로부터 떼어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채가 헝클어진 가정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그녀의 왼쪽 뺨에 있는 작은 흉터에 고정되었어요. 그 흉터는 초승달 모양으로 태준의 기억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바로 그 상처였습니다. 25년 전 5살이던 딸 수연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며 뺨에 입은 상처, 그 상처는 수연이 실종되던 날까지 아물지 않았던 흉터였어요. 태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혹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부는 태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녀의 옆얼굴이 어린 딸 수연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코끝, 그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흉터까지.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정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정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 흉터는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마저도 태준에게는 낯익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정부의 그 흉터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5년 전 딸 수연이 실종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수연을 데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 버렸죠. 경찰과 사설탐정까지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민호와 정아는 모두 외출한 상태였고 집에는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가정부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가정부가 대답했어요. 태준은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실종된 아이가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태준이 다시 물었어요. 가족은 없습니다. 미경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며칠 동안 미경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정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미경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태준의 심장을 먹게 했어요. 그것은 25년 전 그가 직접 만들어 딸 수연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수연이 꿈나라로 데려가 주렴.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숨을 죽이며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그가 아내와 함께 만든 것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노래였어요. 수연이 실종된 후로는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미경이 그 노래를 알고 있을까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경은 분명히 자신의 딸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준은 수연의 어릴 적 사진들을 모두 꺼내서 미경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눈매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흉터는 분명히 수연의 것이었어요. 태주는 다음 날부터 미경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들 부부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주는 미경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쓰레기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태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이 꺼낸 것은 낡고 헌 동화책이었어요. 표지는 많이 해져서 제목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미경은 그 책을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깜짝 놀라며 책을 숨기려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진 책이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미경은 망설이다가 책을 내밀었어요. 태준이 그 책을 받아들고 펼쳐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 또렷하게 적혀 있는 글씨가 보였어요. 수연아, 널 영원히 사랑해 아빠가. 그것은 분명히 태준의 글씨였습니다. 25년 전 수연이 5살 생일을 맞아 선물로 준비했던 동화책이었어요. 수연이 실종되던 바로 그 해의 말이죠. 태준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미경은 분명히 자신의 딸 수연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경이 당황하며 태준을 부축했어요. 수연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수연이가 누구죠? 미경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미경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당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저는 이미경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수연이라고요. 미경은 태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교통사고? 태준이 반문했습니다. 네, 보육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혼자 자랐죠.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미경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모르니까요. 미경은 망설였지만 태준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알면 안 돼요. 사모님은 제가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걸 싫어하세요. 태준은 미경과 함께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지만 태준은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는 미경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경은 5살 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여러 보육시설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여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3년 전부터 강민호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태준은 정아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다니. 왜 참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미경은 말을 망설였어요. 아이가 저를 좋아해서 민수는 제가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태주는 손주 민수가 미경을 따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아이는 엄마보다 미경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태준과 미경을 불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부녀지간이 확실해요. 의사의 말에 태주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미경은 검사 결과를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수연아. 넌 내 딸이야.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태주는 미경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직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라는 분도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이제 아빠가 너를 지켜줄 거야. 태준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아와 민호였어요. 그들은 미경이 태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정아는 지금까지 미경을 학대해 왔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접 민호와 정아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태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호가 물었어요. 미경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태준이 말하자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정부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정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건 당신이에요, 정아 씨.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경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아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미경 씨는 내 딸이에요. 25년 전에 실종된 내 딸 수연이라고요. 태준의 말에 민호와 정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요. 확실합니다. 태준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태준의 딸을 학대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정말 누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아왔던 거야. 태준이 대답했어요. 그때 미경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허락을 받고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사과를 해? 태준이 미경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어. 정아는 미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일어나세요. 미경이 정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태주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아 씨,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미경이가 용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주는 미경을 회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정아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민호는 누나를 찾은 기쁨과 아내의 행동에 대한 충격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미경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기억이 나요. 태준은 미경의 손을 잡고 그때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서 내려와서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불렀어요. 우리 수연이 꿈나라로 데려가 주렴. 그날부터 태준과 미경은 매일 점심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강상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태준과 미경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이제 수연이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았지만
오랫동안 불러온 미경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수가 학예회에서 발표한다고 했죠? 수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시를 낭송한다고 했어. 태준의 얼굴에는 할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엄마가 만들어주던 김밥 맛, 그리고 가족이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곤 했어요. 민호는 요즘 어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서 태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정아는 결국 그동안의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호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워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와 고모가 된 수연이 곁에서 많은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 아이가 많이 안정을 찾고 있어. 고마워. 태준이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수연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고 세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수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이름 없는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되찾고 가족이 생겼어요. 너야말로 아빠에게는 꿈 같은 선물이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너를 무척 사랑하셨지. 너를 잃고 나서 너무 자책하시다가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내는 수연을 잃은 충격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아픈 이야기를 꺼내서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돌아왔으니까. 태준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모, 학예회 끝났어요. 1등 했어요. 할아버지랑 빨리 와요. 수연은 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1등 했대요. 그럼 빨리 가서 축하해줘야지. 태준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아침 식사, 회사에서의 업무 협력, 그리고 민수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들. 비록 25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수연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수연아. 그리고 다시는 널 놓지 않을 거야. 태준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태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았듯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는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사 로비를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태준과 수연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연은 여전히 실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차에 오르면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학교 쪽으로 향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서로를 다시 찾게 해준 운명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시간에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강상그룹 본사 43층 회장실에서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것은 수연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미경이라는 이름 대신 본래 이름인 수연을 되찾았지만 오랫동안 불러온 이름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실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죠. 수연아, 잠깐 앉아라. 태준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연은 서류를 정리하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사무실에 와서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놀던 기억,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와서 세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던 모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오늘 민수 학예회가 있다고 했지? 태준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오후 3시에 시작해요. 민수가 시를 낭송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얼굴에는 조카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시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 민수는 요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와 새로 나타난 고모 수연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정아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정아는 결국 그동안의 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호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 민호는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래도 민수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아이 때문에 민호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 태준이 말했어요. 수연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녀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힘든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강하고 세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연아, 너에게 미안한 게 많아. 태준이 갑자기 말했어요. 왜요, 아버지? 수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아빠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설령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태준은 수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딸이 보육시설을 전전하며 혼자 자라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천대받아야 했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이름 없는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되찾고 가족이 생겼어요. 너야말로 아빠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야. 태준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멀리 한강 위를 지나가는 유람선들이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직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태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너를 무척 사랑하셨지. 너를 잃고 나서 너무 자책하시다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수연을 잃은 충격과 자책감으로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미안해요. 아픈 이야기를 꺼내서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돌아왔으니까. 태준이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너를 다시 찾았다고.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모, 학예회 준비 다 했어요. 할아버지랑 꼭 와주세요. 저 1등 할 거예요. 수연은 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빨리 가서 응원해줘야지. 태준도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가세요, 실장님. 수연은 여전히 실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수연이 대답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태준이 당부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오르면서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김 기사님, 민수 학교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하면서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어. 태준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던 것이 있기도 하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던 자신이 바로 태준이 그토록 찾던 딸이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것 없어. 태준이 위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조카의 학예회를 보러 갈 수 있다니. 수연아, 나중에 시간 되면 엄마 산소에도 함께 가자. 태준이 말했어요. 그럴게요, 아버지.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이지만 언젠가는 찾아뵙고 싶었어요. 민수의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강당으로 들어가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는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고모가 온 것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기 민수 있네요. 수연이 반갑게 말했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태준이 뿌듯해했습니다. 학예회가 시작되고 여러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장기자랑을 펼쳤어요.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되었어요. 다음은 3학년 2반 강민수 학생의 시 낭송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민수는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손으로 저를 안아주세요. 아빠는 바쁘지만 저를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새로 생긴 고모는 엄마처럼 저를 돌봐주세요. 민수의 시를 들으며 태준과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특히 수연을 엄마처럼 돌봐주는 고모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수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시 낭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와 고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태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수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니 수연도 감동받았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민수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고모, 어떠셨어요? 최고였어, 민수야. 태준이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모도 어떠셨어요? 민수가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멋졌어. 고모가 자랑스러워. 수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안 왔어요? 민수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과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해했습니다. 민호는 요즘 이혼 절차와 회사 일로 인해 매우 바빴거든요.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 대신 할아버지와 고모가 왔잖아. 수연이 민수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고모가 있으니까. 민수가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학교를 나와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민수의 학예회를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야, 뭐 먹고 싶어? 태준이 물었어요. 스테이크요. 민수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스테이크로 하자.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소풍 이야기까지. 고모, 소풍 때 도시락 만들어 주실 거죠?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민수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줄게. 수연이 약속했습니다. 와, 정말이요? 김밥이랑 계란말이도요? 민수가 더욱 신나했어요. 그럼 다 만들어 줄게.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연이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민수도 수연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던 탓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민수야. 수연이 조용히 말하며 민수에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어요. 저 아이도 참 힘들었을 거야. 태준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걸 보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수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고모가 민수를 지켜줄 거예요. 태준은 수연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딸이 이렇게 가족을 생각해 주다니. 2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데려다 준 후 태준과 수연은 태준의 집으로 향했어요. 요즘 수연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하루 어땠어? 태준이 물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시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도 그래. 저 아이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태준이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아버지, 민호 형은 언제 오나요? 수연이 물었어요. 늦을 거야.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이혼 관련 일들도 처리해야 해서.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 때문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 누나가 돌아왔다는 게 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오빠 민호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릴 때 함께 놀던 기억, 오빠가 자신을 돌봐주던 모습들이 희미하게나마 떠오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수연이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태준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와 누나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안 주무셨네요. 민수 학예회 다녀왔어. 정말 잘하더라. 태준이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못 가서. 민호가 죄송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희가 잘 다녀왔어요. 수연이 위로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정말 정신없어서 힘들지? 태준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조금은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민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오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 제가 뭔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누나를 찾아서 세 가족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태준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연과 민호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 새로운 삶,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 모든 것이 여전히 꿈만 같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현실이었습니다. 태준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앞으로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야겠다고 말이에요. 한편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이혼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누나가 돌아온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강씨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이에요.